안녕하세요, 개띠아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게임은요, 레이블 레전드라는 게임입니다. 이 레이블 레전드의 작가는요, 우베 로젠베르크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마 이 게임보다 더 친숙하게 알고 계신 게임은 요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인생 게임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도 좋을 만큼 보난자를 만든 작가분이 레이블 레전드라는 거를 출시를 했다 라는 소식을 들었고요. 네, 보난자 게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기자기한 콩들을 잘 심어서 금화를 많이 모으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이 보난자 같은 경우에는 서로 협상도 하게 되고 지켜야 되는 규칙들을 잘 따라가면 굉장히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잖아요. 레이블 레전드를 제가 룰을 숙지하고 난 다음에 느꼈던 거는 이 작가는 굉장히 카드를 뒤집는 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카드 구성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는 총 이 게임에서는 7분야의 뮤지션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7개의 지금 알록달록한 색깔의 각각 뮤지션들이 존재를 하고요. 이 존재하는 장수가 총 16장씩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드 구성의 숫자가 꽤 많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이 게임에서도 역시 보난자처럼 일정 수의 카드를 모으면 이 카드를 뒤집을 수가 있어요. 즉 여기가 이렇게 카드가 있으면요, 이게 뒤집어지는 순간 펜 카드라고 해서 공연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을 때 이 부분을 점수로 환산을 해서 나중에 이 펜 카드를 가장 많이 모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 조건은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펜을 확보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자 라는 내용이고요. 선 마커 카드는 요렇게 뭔가 LP판 같은 느낌? 모르겠어요. 뭐 그런 감성적인 느낌. 그러니까 음악과 관련된 주제로 카드 게임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디자인을 선택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마다 하나씩 요렇게 판이 지급이 되는데요. 요걸 뒤집으면 요게 스피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딱 처음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mp3 시대의 세대들이시라면 저는 요거 보면서 이제 그 아이팟? 예, 뭐 옛날에 저희가 그냥 들고 다녔던 mp3 같은 그게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중심으로 이 판을 구성으로 해서 카드 게임에 대한 설명이 안내가 되어 있고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에 대한 요약본이 같이 들어있어서 게임을 진행을 할 때도 룰북을 꼭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순서에 맞춰가지고 서로 돌아가면서 카드를 내면서 진행하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카드에 특징이 하나 떠있는데요. 여기 우베 로젠베르크 조커 카드라고 아예 그 설명서에서도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작가 이름이거든요. 우베 로젠베르크, 보난자에서는 뭐 그런 조커 카드의 개념이 없었지만 아마 이번에 작가가 자기 이름을 좀 알리고 싶었나봐요. 그래서 우베 로젠베르크 조커 카드라고 해서 아주 딱 룰북에도 상세하게 이 카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조커 카드라서 게임의 점수를 얻을 때 뭔가 좀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변수를 지닌 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본인이 이제 약간 지휘자 모양으로 카드를 구성을 했더라고요. 자, 그러면 카드 게임 하는 방법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구성을 한번 펼쳐놔 봤는데요. 지금 3인풀을 기준으로 깔아놨습니다. 이 게임의 특징은 3인부터 6인까지 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3인으로 돌렸을 때도 역시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좀 심심해요. 4명 이상부터 6명까지로 돈다라고 하면 뭔가 좀 버라이어티하게. 근데 이 게임에서는 보난자와 좀 다른 점이 뭐냐면 보난자는 서로 막 협상도 하고 너 이거 나한테 주면 다음번에 너한테 뭐 해줄게 라는 뭐 약속 같은 거를 지닐 수는 있겠지만 이 게임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턴이 돌아가면서 그 상황에 맞게끔 자기의 행동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게임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7분야의 뮤지션이 존재를 합니다. 이 특징에 16장씩 각 분야마다 뮤지션들이 존재하는데 제가 카드들을 다 살펴봤더니 공통되게 그러니까 똑같은 그림의 카드는 없어요. 비슷한 느낌의 카드는 있을지언정 인물들이 다 제각각 다른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카드들 보면 정말 다양한 뮤지션들.
근데 한국 버전으로 나중에 한번 나온다라고 하면 뭐 우리나라의 전통인 판소리, 뭐 민요 이런 것들로 뭔가 구성이 돼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자, 이 게임의 진행은 총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대기실이라는 단계가 있고요. 공연, 콜백 오디션, 다음 분기 준비라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 게임의 테마는 내가 공연을 기획하는 기획자입니다. 그래서 음악가들을 다 섭외를 해서 공연을 올려서 팬을 많이 확보하고 그 팬을 얼마나 많이 확보했느냐, 내가 얼마나 기획사로서의 운영을 잘했느냐, 뭐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할 때에는 각자 6장씩 나눠 가집니다. 그리고 스피커의 구성을 보도록 할게요. 스피커에서는 총 3개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 위쪽 방향을 저희가 대기실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오른쪽은 공연을 할 때 뮤지션들을 내려놓는 자리, 그 다음에 왼쪽은 팬을 확보한 자리입니다. 이 팬카드는 나중에 서로 대기실에 있는 카드들을 가져올 때 비용 처리처럼 쓸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엔 점수가 되기 때문에 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3명을 기준으로 6장씩 나눠 가지고요. 그 다음에 왼쪽 팬카드 쪽에 하나씩을 이렇게 뒤집어진 채로 놔둡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콜백 오디션을 할 때 비용처럼 써야 되는, 기본적으로 1점씩을 갖고 시작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장씩 나눠 가지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분야의 뮤지션들이 섞여 있을 겁니다. 자, 1단계 차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기실이라는 순서인데요. 내가 6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6장 가지고 있는 카드들 중에서 내가 공연에 올리고 싶은 뮤지션들은 따로 빼둬요. 하지만 이 친구는 굳이 내가 공연을 할 때 좋은 효과를 주지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대기실에 올려놓습니다. 이 대기실에 올려진 뮤지션들은 나중에 내 차례 때 다시 데려고 올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상황에 따라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기실에 왜 놔야 해요? 나 그냥 6장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따가 공연 단계에서 그 점수로 환산하는 단계에서는 공연팀이 몇 개로 대기를 해서 공연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이 점수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대기실 설명부터 다시 돌아온다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선 마커, 선으로 시작하기로 한 사람부터 내가 대기실에 어떤 뮤지션들을 내려놓을지를 판단을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파란색과 초록색 뮤지션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노란색이랑 흰색은 일단 대기시켜 볼게요 라고 이렇게 올려놔 주시면 됩니다. 스피커 위에서 여기 대기실에 존재할 수 있는 뮤지션들을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조건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우와, 색깔 나 지금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해도 대기실에는 반드시 1명 이상의 뮤지션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봤을 때 나는 그냥 이렇게 한 장 정도 내려놔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카드가 안 섞였나봐. 이럴 수가. 파란색만 5장이 보이는 뭐 요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럼 초록색 하나 그냥 이렇게 내려놓고 내 순서를 마친다라고 하면 되겠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공연 단계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공연을 할 때 이제 내가 공연을 내려서 4장 같은 분야의 뮤지션 4명이 모이면 공연 하나를 완수했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4장 중에 그 점수를 돌리는 단계가 있는데요. 자, 다음은 2단계인 공연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연 차례일 때에는 선 플레이어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돌아가면서 공연장 쪽에 내 뮤지션을 내려놓을 겁니다. 가령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내가 만약 파란색 뮤지션에 대한 공연을 먼저 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한 장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돌아가면서 뭐 시계 방향으로 돌리겠다면 나도 파란색이네. 이렇게 놓으면서 서로의 공연장에서 이럴 경우에는 파란색들이 서로 경쟁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공연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때 내가 이번 라운드에서는 딱히 이렇게 내서 뭔가 점수를 획득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라는 판단이 드셨다면 가운데에 놓여있는 요 별 토큰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내 차례 때 공연을 내려놓을 수 있지만 내가 더 이상 공연장에 뮤지션을 내려놓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순서대로 적혀져 있는 별 토큰을 가져와서 이렇게 얹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토큰을 가져가게 되면 그 차례에서는 더 이상 공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계속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카드를 소진하면서 공연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죠. 어느 누구도 공연을 더 이상 내리지 않거나 아니면 별 토큰을 모두 가져가게 되면 공연 단계는 끝이 납니다. 이때 여기에서 공연을 진행하던 중에 이렇게 4장으로 한 팀의 공연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펜을 확보했다고 해서 이 카드를 뒤집고 펜카드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규칙사항이 하나 있어요. 어떤 제약사항이냐 하면 공연에 팀 하나만 오롯이 공연을 완전히 성공했으면 4장으로 모두 다 펜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 공연이 지금 완수되기 전에 이렇게 두 팀으로 일단 뮤지션들을 모으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럴 경우에 만약에 공연 하나를 성공적으로 완성을 시키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다른 팀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약간의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즉 뭐냐면 한 공연일 때만은 있을 때에는 4개를 다 펜으로 뒤집을 수 있지만 공연팀 하나가 더 있는 상태에서 공연을 올렸을 경우에는 3장만 펜카드로 확보를 하고 1장은 더미에다가 버려주는 형태인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연팀이 3개로 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거를 만약에 공연을 완수했을 때 몇 장을 펜으로 확보할 수 있을까요? 2장을 펜으로 확보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다시 카드 더미로 돌아가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같은 색깔의 카드가 어쩔 수 없이 더 놓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가져왔을 때 여기가 놓여지는 카드 장수가 더 초과가 되게 되면 이 카드를 일단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카드 점수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가져왔을 경우에는 요게 오롯이 점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의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콜백 오디션 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백 오디션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요 별표로 가져간 별 토큰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낮은 숫자의 별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 다른 대기실에, 지금 대기실에 존재하는 뮤지션들을 데려올 수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규칙 하나, 대기실에서 가져올 때 상대방의 대기실이든 내 대기실이든 가져올 때에는 반드시 모든 뮤지션들을 가져와서 내 공연장에다가 놓아야 합니다.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걸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무조건 가져와야 된다라는 규칙 때문에 여기서 많은 고민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공연장의 대기실에 있는 뮤지션들을 데려오고자 할 때에는 여기 점수로 환산하고 있는 펜카드 1장을 그 사람에게 지불하고 이 뮤지션을 모셔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연장에다가 이렇게 내려놓고요. 그 다음 순번 토큰이 있는 사람은 자기 대기실에 만약에 뮤지션이 존재를 하면 무조건 다른 사람 아니면 자기 대기실에서 뮤지션을 데려와야 된다는 규칙이 적용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즉 누군가가 앞에서 다른 내 뮤지션, 대기실에 있는 뮤지션을 데려갔다라고 하면 이때는 나에게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대기실에 뮤지션을 데려와도 되고요. 안 해도 됩니다. 그 말인즉슨 뭘까요? 세 번째에 대기하고 있는 순번은 그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약간 견제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고요. 즉 다만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과정은 내 대기실에 존재하는 뮤지션이 아무도 없을 때라는 조건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걸 혼동하시게 되면 게임이 뭔가 조금 치열해질 수 있는 요소들이 줄어들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명심해서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져오는 것들을 이렇게 진행하고 나면 어떤 경우에는 대기실에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할 거예요. 이 대기실에 존재하는 뮤지션은 다음 라운드로 계속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다 진행을 하고 나면요, 다음 분기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 다음 분기를 준비하는 과정은 어떤 식이냐, 내 손 안에 남아있는 카드 수에다가 6장이 채워질 때까지 나눠 가집니다. 즉 여기
여기 뮤지션 이쪽 공연장의 내용을 보면 2장이 지금 손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4장을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여기도 2장 있으니까 4장 채워주고, 여기는 5장 이렇게 채워주면서 다음 라운드 시작할 땐 역시나 손에 뮤지션이 6장이 존재할 수 있게끔 채워주는 형태로 가져가게 됩니다. 요게 한 라운드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 팬층을 막 확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팬 카드 수가 늘어날 거고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카드 더미에 존재할 수 있는 수가 점점 줄어들겠죠. 뮤지션들이 계속 돌고 돌 거고요. 그랬을 때 돌고 도는 카드들이 나중에 이제 다음 라운드를 준비하기 전에 6장을 못 채우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때 게임이 종료가 됩니다. 그 시점에는 더 이상 라운드를 진행하지 않고요. 카드 점수를 누가 많이 팬층을 확보했느냐 가지고 점수 내기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조커인 우벤 로젠베르크 카드의 특징을 설명드릴게요. 얘는 혼자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뮤지션 카드와 함께 어울리면 그 카드의 종류, 색깔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변화무쌍한 카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장으로만 내려놓을 수는 없고요. 반드시 2장 다른 뮤지션 카드와 함께 놓여서 그 색깔의 역할을 대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우벤 로젠베르크 카드가 공연장에 내려놓을 때는 어떻게 하게 된다? 같이 따라오는 그 카드의 색깔로 계산을 하셔서 공연장에서 점수 계산을 할 때도 그거에 맞게끔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게임이 사람들이 많이 진행하게 되면 우벤 로젠베르크라는 작가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게임에 자기의 주체성을 굉장히 녹인 이번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레이블 레전드는 제가 좋아하는 보난자를 만든 작가가 개발한 게임이기도 한데요. 이 게임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뮤지션들, 어떤 예술계에 대한 내가 기획사가 된다고, 내가 기획을 공연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느낌을 어떻게 보면 보드게임에서 대리만족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제 생각에는 6인 풀로 할 때 아마 가장 치열하게 비명을 지르면서 즐겨볼 수 있는 게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난자에서는 뭐 입을 터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다면 레이블 레전드에서는 그런 요소는 없지만 나름 상대방의 행동을 보면서 어떡해 막 이런 내용들의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레이블 레전드 플레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